베트남이 온통 붉은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1년 만에 동남아 트래블을 달성하고 12연승을 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도 축구의 강호라는 걸 보여주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U23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인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 86분 또 한 번의 세트피스 과정을 통해 전략이 통하며 극장골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이 이 대회를 출전했을 때 김상식 감독도 8강 진출이 목표라고 했고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도 이긴 요르단을 상대로 조 1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지만 지금 베트남은 조 1위까지도 가능하게 되면서 4강을 넘어 베트남 최초의 우승을 염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상식 감독의 용병술이 또 한 번 적중하면서 베트남 현지 매체들이 앞다투어 전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 U23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은 A조에 속하면서 죽음의 조에 속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베트남의 피파 랭킹이 110위인 것을 감안하면 속한 팀들이 모두 강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거울 수밖에 없죠. 베트남이 동남아시아를 제패했다고 해도 그건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팀인 거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다고 해서 그 팀이 유럽 대항전까지 나가게 되는 팀이 된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조심스럽게가 아닌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는 8강 진출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상식 감독이 이끌면서 김상식 매직이 제대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을 때는 매우 실리적 축구로 결과를 내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을 했지만 김상식 감독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팀을 이끌 때는 베트남 축구가 한층 더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비 조직력, 중원 싸움, 공격 작업까지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축구를 한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축구가 국민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미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평가를 하는 전문인들도 많고 기자와 선수 출신들이 유튜버로 축구 정보들을 전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마저도 김상식 매직 축구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경기인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랭킹이 40계단이나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조 1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두 골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실점에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요르단은 베트남의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겨우 버티며 행운이 따라서 무실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에 일방적인 공격을 내주었는데도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전혀 뚫지 못한 채 이미 2대0으로 뒤져 있는데도 유효 슈팅은 단 2개였고 위협적이지도 않으면서 베트남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매체들은 이번 요르단전의 승리를 매우 비중 있게 다뤘고 특히 요르단전의 승리는 베트남이 역사상 처음으로 요르단을 이겼던 경기였습니다. AFC 주최 측은 베트남을 우승 후보라고까지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의 수비가 강력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김상식 감독의 지도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당당히 국가대표로 뽑혔고 당시 한국의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김상식의 포지션이 바로 수비수였다 보니 김상식 감독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전 상대는 키르기스스탄이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자신만만하기보다 이 경기를 이기는 순간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임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을 얕보면 안 된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키르기스스탄이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비록 0대1로 패배를 했지만 70분 동안을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로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10월 평가전에서 한국을 2번이나 3대0으로 승리한 것을 감안하면 키르기스스탄도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특유의 피지컬로 베트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유럽팀을 상대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 경기에 3백을 가동하면서 3-4-3 포메이션이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키르기스스탄 선수들이 피지컬과 체력을 앞세워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베트남이 실점 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침착했고 협력 수비를 펼치며 상대의 저돌적인 공격을 잘 차단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그라운드로 나와서 계속 지휘를 하며 선수들을 이끌었습니다. 베트남은 이 경기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반 13분 박스 안으로 스트라이커에게 패스하려는 게 차단이 되면서 역습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중원 지역에서 과감한 태클로 원천 봉쇄를 하며 이 경기는 최소한 베트남이 불리한 경기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반 16분 베트남은 미드필드 진영에서 반대 진영 전환 패스로 활로를 열었고 코너킥을 얻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베트남은 약속된 쇼패스로 2대1 패스로 공격을 하면서 찬스를 잡았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가 문전으로 날아갔고 베트남에게 슈팅 찬스가 왔는데 한 번 더 치고 들어가 접기까지 하면서 긴장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슈팅에 이은 세컨볼로 키르기스스탄은 최대 위기였습니다. 이때 베트남 선수가 점프를 하며 볼을 탈취하려고 할 때 상대 수비수가 발을 높이 들면서 베트남 선수가 쓰러지게 되었고 4m 앞에 있던 주심은 곧바로 휘슬을 불며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중계진도 이건 의심의 여지 없는 완벽한 페널티킥 선언이라고 했고 상대 선수들도 반박하지도 않았고 VAR 판독도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베트남 매체가 이 경기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의 페널티킥을 의미심장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트래블을 달성했을 때도 태국에게 0대2로 패배 직전이었는데 추격골이 나왔던 것도 페널티킥 골이었고 요르단을 이길 수 있었던 선제골도 페널티킥 골이면서 3경기 연속 페널티킥 골이 터진 것이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김상식 감독의 훈련과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베트남 스트라이커에 차분하면서 상대 골키퍼를 속이며 선제골을 넣었고 베트남이 승리할 확률은 더 높아져 갔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거리에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 중계를 하고 식당에서도 이 경기를 보면서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앞서 나가는데도 김상식 감독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불만이 가득하면서 지시를 하는 모습이 계속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지키려고 해서인지 아니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않아서인지 계속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마치려는 순간 베트남의 빌드업에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김상식 감독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후방에서 미드필드 진영 대각선 방향으로 패스를 한 것이 키르기스스탄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베트남 선수들이 점점 물러나면서 수비를 하다가 중거리 슛을 허용한 것이 그대로 실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수비수들이 너무 안일했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짜놓은 판이 아무리 좋아도 이처럼 어이없는 실수가 일어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죠. 선수의 기량의 문제보다 어린 선수이고 체력적인 문제와 멘탈까지 약하게 되면 집중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전반전은 원점이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포기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중계진은 키르기스스탄은 전반전에 더 많은 체력을 소비했고 3일 전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도 체력 소비가 컸기 때문에 후반전에 베트남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베트남은 다시 골을 위해 공격적으로 달려들었고 겁없는 거친 태클까지 시도했고 정신무장이 단단히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후반 2분 베트남 공격 진영에서 볼을 뺏자마자 킬패스가 들어갔고 이번에도 접기까지 성공을 하면서 골을 외치려는 순간 그 슈팅이 힘없고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허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베트남의 역습이 이뤄지고 베트남 공격수와 골키퍼가 1대1 상황까지 근접했는데 키르기스스탄 수비수가 끝까지 쫓아와서 막아내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선수들 중에는 쥐가 나서 쓰러져 있기도 하고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 후반 막판이 갈수록 베트남이 더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6분 베트남의 극장골이 터지게 됩니다. 코너킥으로 시작한 세트피스에서 키르기스스탄 수비수들이 달려나왔는데 낮고 빠른 크로스가 이미 약속이라고 한 듯 헤딩을 기다리면서 방향을 튼 것이 상대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제일되면서 골이 된 것입니다. 베트남은 1차전 때와 다르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도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열광을 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베트남을 위협하지 못했고 베트남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토너먼트 대회에서 2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뤄냈고 중앙아시아 팀을 상대로도 처음으로 이기는 경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매체들은 김상식 매직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탄예엔 신문은 김상식 감독의 지휘 아래 대표팀이 더 완벽해지고 있다고 했고 AFC에서도 김상식 감독의 뛰어난 전술을 칭찬을 했습니다. 덴트리 신문은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감독도 베트남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김상식 감독의 전술이 매우 훌륭하다면서 우승 후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8강 상대가 누구든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일본을 향해서도 선전포고를 했는데 예상 밖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르단에게 2대3으로 패배하면서 8강 진출을 확정짓진 못했습니다. 베트남이 사우디에게 패배를 하고 요르단이 키르기스스탄을 이기게 되면 승점이 같으면서 자칫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언론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과거의 U20 아시안컵에서 2승 1패를 거두고도 탈락했던 역사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사우디와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일본을 피하고 충분히 4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8년 만에 베트남 전역이 더 뜨겁게 들썩일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의 김상식 감독의 업적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결승전에서 붙을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